선포합니다. 다음은 복지국 소관에 대하여 심사하겠습니다. 복지국장님께서는 소관 상장안에 대하여 간략히 제안 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네, 복지국장 이순덕입니다. 계속되는 의정활동에 노고가 많으신 최선자 예산결산특별위원회 위원장님과 김영주 부위원장님을 비롯한 모든 위원님들께 깊이 감사드립니다. 보고에 앞서 간부 공무원을 소개해드리겠습니다. 이창현 복지정책과장입니다. 임은미 사회복지과장입니다. 최태현 노인장애인과장입니다. 안녕하세요. 홍성녀 여성보육과장입니다. 김현순 아동복지과장입니다. 최성혁 평생학습기획팀장입니다. 유현미 배다리 도서관장입니다. 이수경 안중도서관장입니다. 복지국 소관 2023년도 제2회 추가경정 예산안에 대한 제안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사업 명세서 104쪽부터 121쪽입니다. 복지국 일반회계 추경 예산안 세입 예산은 국도비 보조사업 변경 내시 반영 등으로 66억 6,161만 616만 원을 증액한 4,851억 2,899만 원을 계상하였습니다. 131쪽 세출 예산입니다. 복지국 세출 예산은 161억 3,816만 원을 증액하여 6,906억 7,163만 원을 계상하였습니다. 다음은 부서별 편성 내역을 주요 사업 위주로 설명드리겠습니다. 132쪽 복지정책과 소관입니다. 서부복지타운 환경개선공사 사업은 서부복지타운 4층 대강단 내 공간을 효율적으로 활용하기 위한 무대 조정실 규모 축소 공사 사업비로 3,099만 원을 신규 계상하였습니다. 133쪽 원심창 기록물 조사 연구 사업은 원심창 의사 전시관 조성의 기초 자료로 활용하기 위해 4천만 원을 신규 계상하였습니다. 다음은 137쪽 사회복지과 소관입니다. 의사상자 특별위로금 및 수당은 유족 및 의사상자의 예우 및 생활안정 도모를 위해 9,986만 원을 신규 계상하였습니다. 다음은 144쪽 노인장애인과 소관입니다. 북부 노인복지관 건립사업은 연내 실시설계 공모를 위해 15억 6천만 원 증액 계상하였습니다. 145쪽 공설장사시설 설치 사업은 시립추모공원 제2추모관 건립사업 공정 진행에 따른 광급자재 물품 구입을 위해 22억 1,345만 원을 증액 계상하였습니다. 다음은 159쪽 여성보육과 소관입니다. 국공립 어린이집 그린 리모델링 사업은 노후된 어린이집 6개소를 대상으로 단열 및 태양광 설치 등 에너지 효율을 높이기 위한 공사로 26억 8,099만 원을 신규 계상하였습니다. 다음은 161쪽 아동복지과 소관입니다. 아동수당 지급 사업은 국도비 확정 내시 및 사업 대상자 증가로 3억 9,874만 원을 증액 계상하였습니다. 다음은 172쪽 평생학습센터 소관입니다. 평생학습관 건축을 위한 사전 전략을 수립하고 건축 기획의 내용 및 적정성을 확보하기 위해 평생학습관 건립 건축 기획 용역에 3천만 원 신규 계상하였습니다. 다음은 177쪽 배다리 도서관 소관입니다. 동삭 도서관 건립은 6월 설계 공모 추진 예정으로 설계 용역비 10억 7,161만 원 신규 계상하였습니다. 다음은 181쪽 안중도서관 소관입니다. 웹툰 창작 체험관 조성 및 운영 사업을 위해 2천만 원을 신규 계상하였습니다. 이상으로 일반회계 예산안에 대한 제안 설명을 마치고 다음은 의료급여기금 특별회계에 대해서 설명드리겠습니다. 245쪽입니다. 세입 추경 예산은 12부담금에 해당하는 일반회계 전입금을 반영하여 115만 원 증액 계상하였습니다. 246쪽 세출 예산입니다. 의료급여 수급자의 건강생활유지 도모를 위해 진료비 및 건강생활유지비 지급 사업에 변경 내시를 반영하여 115만 원 증액 계상하였습니다. 이상으로 제안 설명을 모두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국장님 수고하셨습니다. 그럼 복지국 소관 상장안에 대하여 질의 답변을 진행하겠습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네, 강정구 의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예, 강정구 의원입니다. 좀 큰 틀에서 몇 가지만 좀 당부의 말씀을 좀 드리고 그 질의를 좀 들어가겠습니다. 우리가 이제 추경 사업을 할 때 추경 예산 제도의 어떤 그 취지를 감안해 볼 때 본 예산 편성 시 그리고 그때 이제 심의할 때 우리가 예측 불가능했는지에 대한 부분도 우리가 따져봐야 되고, 그 다음에 이제 예비비 등 다른 수단으로 상황 극복이 불가능한지 이런 부분도 봐야 되고, 연내 가능한지, 그 다음에 다음 연도 본 예산에 담을 수 없을 정도로 긴급한 상황인지 이런 부분들을 다 종합적으로 고려를 해서 우리가 이제 예산을 편성을 해야 됩니다. 근데 각국도를 이렇게 보다 보면 그런 예산 편성 원칙들을 일부 지키지 않고서 올라오는 예산들도 더러 보이더라. 그래서 이런 것들은 좀 앞으로 예산 편성할 때 고려를 좀 해주시길 바라고, 그 다음에 지금 그 다른 데도 마찬가지지만 현재 그 복지국 같은 경우도 감액 예산들이 있어요. 그 현 시점에서만 딱 놓고 본다면야 어떻게 됐든 뭐 빨리 불필요한 사업을 정리를 하고, 그 다음에 그 새로운 사업을 위한 재원 확보라는 측면에서는 뭐 긍정적으로 볼 수도 있지만, 이게 본 예산이 지금 끝난 지가 몇 개월 되지도 않았는데도 동일 사업에 대해서 삭감이 들어온다는 거는, 이거는 어떻게 보면 집행부의 행정에 대한 실리성, 예측 가능성을 본인들 스스로 지금 저하시키는 행동이라고 볼 수밖에 없어요. 그래서 이런 것들은 앞으로 좀 되도록이면 최소화할 수 있도록 그렇게 노력을 좀 해야 되고, 그 다음에 예산 전용도 마찬가지예요. 예산 전용은 뭐 불가피하게 예산 전용을 할 수도 있는 부분도 있지만, 잘못하면 의회 우리의 예산 심의 권한을 침해할 수도 있을 소지가 다분하기 때문에 예산 전용 같은 경우도 되도록이면 최소화해야 된다. 그런데 그런 예산 전용들이 또 나오더라. 그래서 최소한 예산 전용이 나오고 삭감이 되면 그 삭감 내역이나 예를 들어서 그 예산 전용된 부분에 대해서는 저희 의원님들한테 알려줘야 되는 게 저는 맞다라고 생각을 해요. 우리가 심의했는데 그게 뭐 예산이 다른 데로 전용됐다면 그것도 모르고 있다라고 그러면 이거는 좀 문제가 심각한 상황이 될 수도 있고, 또 지금 삭감한 부분에 대해서 올라온 부분도 있지만 삭감한 부분에 대해서 지금 이 사업설명서에다가 표기를 안 한 부분도 또 있어요. 그래서 제가 큰 틀에서 한번 질의를 드리고 좀 들어가겠습니다. 노인장애인과 보니까 어, 5천만 원 이상 사업 중에서 30% 이상 삭감이 된 게 지금 2건이 있어요. 혹시 알고 계십니까? 이번에 삭감 요구된 건이 있는데 구체적으로는 지금 확인 100세 인생하고 그 바꾸는 내용입니다. 사업 세부 사업을 바꾸는 내용 일부 건이 있습니다. 그런데 거기 사업 설명서에 어디에 100세 인생 지원팀 인건비 운영 지원 삭감한 내역이 있는지 좀 저 이거 찾느라고 엄청 힘들었어요. 삭감 내역은 이제 사업 설명서 설명에 좀 한번 이걸 세부적으로 넣어야 되느냐 하는 논란이 많은데 장수가 많아진다 그래서 삭감된 예산은 배제했습니다. 그럼 그렇게 되면 의원님들이 어떻게 알아요, 그럼? 분명한 건 삭감 처리된 거고요. 아까 얘기했지만 삭감돼서 다른 데다가 전용을 했는지는 모르겠습니다만 목변경을 했는지도 모르고, 지금 여성가족과 같은 경우는 보육정책과 보육정책과 같은 경우는 그래도 목변경을 표시를 해서 그게 우리 의원님들이 삭감 처리한 다음에 목변경 승인 받으러 지금 올라왔어요. 그런데 노인장애인과 보면 100세 인생 지원팀 인건비 및 운영 지원이 9,064만 4천 원이 실질적으로는 삭감이 된 거예요, 이게 자체적으로. 그 다음에 100세 인생 지원팀 프로그램 사원 지원비도 8,700만 원이 삭감이 된 거고요. 그거를 다른 쪽 어디로 썼는지에 대한 내역,
이런 부분들이 지금 여기에 표시가 안 돼 있으니까 참 저희들이 예산 심의하는 과정에서 좀 어렵더라. 그래서 이런 것들은 좀 표기를 해주는 게 낫고, 만약에 표기를 못하는 상황이 온다면 최소한 이런 자리에서 설명을 해줘야 되는 게 저는 맞다라고 생각을 하는데 어떻게 생각하시는지요? 제가 그 부분에 대해서는 삭감된 예산은 우리 과에 있는 거는 국토비 보수 사업, 매칭 사업에 변동돼서 이제 조정된 내용이고요. 12 사업으로는 유일하게 이제 100세 인생이 있습니다. 그런데 제가 지금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요거는 이제 2018년에 이제 최초도 시작된 사업인데 2019년 정상 운영이 됐으나 2020년부터 코로나가 시작돼서 미운영됐습니다. 2022년까지 운영 그 사업비가 집행된 거는 유일하게 거기 근로하는 사업을 추진하는 사람이 있어서 그분들이 인건비를 집행한 거고요. 작년 올해 이제 2012년 하반기에 그분들이 이제 사직을 하셔갖고 금년도에 이제 이 사업이 일몰 사업으로 정리가 돼서 전액 삭감하는 내용이 되겠습니다. 이 부분을 찾으려고 하다가 제가 사업설명서하고 아무리 찾아도 없더라고요. 한참을 찾다가 결국은 그 전문위원님 통해서 전문위원님도 또 못 찾다가 나중에 이제 부서에 통화를 해가지고 경신이 알게 되는 상황이 이제 발생을 했는데, 이제 이런 거는 제가 볼 때는 바람직하지 않다. 앞으로 이런 사항들이 있으면 그때그때 의원님들한테 설명해 주는 게 저는 맞다라고 생각을 하고요. 또 보니까 그 노인 장애인과에서 보니까 노인복지시설 운영 및 시설관리 공공운영비 2,200만 원을 삭감을 하고 시설비로 해서 2,200만 원을 증액을 했어요. 이게 이제 구체적으로 보면 서부노인복지관 탁구장 바닥 리모델링 사업이죠. 그렇죠? 그거는 이제 이거 삭감 요구가 아니라 저희가 요구가 아니라 예산을 전용한 네, 거죠. 전용을 했습니다. 예, 예. 내가 지금 말하려는 부분이 그 부분이에요. 예산 전용인데 이 예산 전용도 시의회에서는 그 공공운영비로 이제 승인을 받아서 통과를 시킨 상황에서 지금 예산 전용을 해놓고 그거에 대한 내막들은 지금 여기 없다는 거죠. 물론 뭐 불가피하게 그 전용을 했기 때문에 보고를 안 했는지는 모르겠지만 이런 부분들도 의원님들이 모르고 있으면 안 된다. 이거는 지금 현재 그 진행되는 예산심의 과정에서라도 이런 부분들은 분명히 가르쳐줘야 된다라고 저는 생각하는 게 맞다. 예산 전용이라는 거는 뭐 잘못 생각을 하면 진짜 의회 심의 기능을 무시하는 상황이라고 판단할 수도 있어요. 생각하기 나름이겠지만 그렇게 권한 침해에 해당될 수도 있기 때문에 이런 부분에 대해서는 앞으로 좀 그때그때 가르쳐 주시기를 좀 바라겠습니다. 복권에 대해서는 이제 저희가 분기별로 의회에 이제 공문으로 보내고 있는 사항이고요. 중요 사항은 이제 의원님 간담회 때 그 보고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예, 그 사업 설명서 위주로 해서 제가 질의를 좀 드리겠습니다. 그 13쪽 좀 한번 봐보죠. 서부복지타운 관리지원비 해서 그 인건비 3명분의 인건비가 올라왔어요. 지금 이게 인건비가 지금 본 예산에 올라오지 않고 지금 올라왔다는 거는 현 시점에서 지금 3명을 새로 채용한다는 의미인가요? 그렇지 않습니다. 그럼 어떻게 해서 이 3명 한 명을 추가로 이제 채용을 하는 건이 되겠고요. 이제 기계설비법이 신규로 이제 시행이 되게 됐는데 그 법에 의하면 그 10,000제곱미터 이상 그 건물에 대해서는 기계설비 유지관리자를 선임하도록 하고 있습니다. 그게 이제 올 4월 17일까지 의무적으로 채용을 하게 돼 있어서 저희가 그 한 사람분 인건비를 이제 더 이제 세우기 위해서 저희가 예산을 이제 계상을 하게 됐고요. 지금 저희 기존에 있는 인력 두 분에 대한 그 인건비가 당초 저희가 이제 채용하고자 했던 호봉수보다 낮은 분을 채용을 하게 돼서 저희가 한 사람 분에 대한 그 인건비 모두가 필요하지 않고 저희가 예산을 조금 조정해서
820만 원만 더 추가로 요구한 사항이 되겠습니다. 그러면 그 뒷장에 보면 그 산출 내역 및 요구 사유가 나왔잖아요. 본봉에 보면 시설직 1, 이게 시설직 2, 이게 뭡니까? 이게 시설직 한 명이란 뜻입니까? 그냥 우리가 시설직을 구분하기 위해서 원투로 놓은 겁니까, 이게? 네, 구분하기 위해서 원투로 놓은 겁니다. 그러면 그 시설직 1이라는 분에 대해서 거기 지금 산출 내역이 나왔고 시설비 2도 나오고 기계설비 유지비 이분도 그러면 기존에 있던 분입니까? 아니요, 저기 4월 달에 신규로 채용하는 채용하는 분이죠, 이분이. 네, 네, 그렇습니다. 그러니까 한 명을 채용하는 거다. 그런 말이죠. 그래서 기존에 있던 그 확보된 기정액에서 820만 원만 더 추가를 요구를 한 거라는 거죠. 근데 그 본 예산에서 두 분들에 대한 인건비가 구체적으로 나왔을 테고 지금 4월부터 이분에 대한 지금 4월부터 채용했다고 그랬죠. 그러면 이 지금 기계설비 유지하시는 이분에 대한 예산도 본 예산에 지금 반영이 됐던 겁니까, 이게 그럼? 반영되지 않았습니다. 안 했는데 어떻게 820만 원만 가지고 그러면 더 추가하면 세 분께 다 나오나요? 제가 좀 전에 설명드렸다시피 이제 그 시설직 1, 2분의 그 호봉을 당초에 저희가 본 예산에 계상했던 호봉보다 낮은 호봉을 채용을 했기 뽑았다는 때문에 거죠? 거기서 남는 비용 예, 그렇습니다. 하고 합쳐서 820만 원만 더 추가하면 된다라는 거죠? 네, 그렇습니다. 그러면 그 밑에 있는 금리 요구의 그 저기 재수당하고 4대 보험 부담금도 요게 일부가 삭감이 된 거는 그 마이너스가 난 거는 그 등급에 따라서 좀 그 덜 본봉이 낮다 보니까 덜 그 애초에 받았던 그 본 예산 비용에 비해서 지금 적게 들어와서 지금 이렇게 마이너스 처리가 된 거라는 거죠, 지금 이게. 네, 그렇습니다. 사회보험 부분 같은 경우는 그런 이제 의원님께서 설명해 주신 부분이 맞는 거고요. 재수당 같은 경우는 이제 저희가 당초에 시간 내 근무 수당을 이제 많이 책정을 했었는데 저희가 시간 내 수당을 그 3시간까지만 이제 허용하는 걸로 해서 예산을 설정을 해서 그렇게 감액을 하게 되었습니다. 네, 알겠습니다. 그럼 18쪽에는 지금 기부식품 등 제공사업장 운영지원비로 해가지고 1억 9,200만 원이 확보가 됐었는데 지금 추경에 지금 500만 원이 더 지금 그 올라왔어요. 그 이게 액수가 그렇게 큰 액수는 아닌데 이게 왜 애초에 그러면 본 예산에 한 번에 잡질 않고 이렇게 나눠서 잡게 된 겁니까? 그 이유가 뭡니까? 일단 저희가 기부식품 제공 사업장 같은 경우에는 이제 7명이 현재 근무를 하고 있는데 그 7명 중에 2명은 도비 사업에 해당되는 인력이 되겠습니다. 근데 도비 사업 인력은 이제 그 인건비가 3,400만 원이 책정이 되어 있고 저희는 작년 본 예산에는 이제 그 12인력은 3,300만 원만 책정을 해서 이제 요구를 했는데 도 예산이 3,400만 원으로 책정이 되면서 100만 원씩 더 필요한 사항이 돼서 저희가 5명분에 대해서 500만 원을 요구하게 거죠? 되었습니다. 예, 알겠습니다. 사회복지과 좀 질의를 드리겠습니다. 그 25쪽하고 사업설명서 29쪽을 같이 질의를 드릴게요. 지금 그 이 추경에 지역자활센터 운영비하고 청년 내일저축계좌 차상위 초과분에 대한 그 삭감 요청이 지금 들어왔는데 이게 삭감이 되게 된 게 이게 간해시에서 확정내시 되는 과정에서 발생된 겁니까? 네, 맞습니다. 그러면 간해시가 미리 들어오고 우리 본 예산이 통과되고 나서 확정내시가 네. 됐다는 거죠? 그렇죠. 그래서 그 부분에 대한 변경 감액이라는 거죠? 그렇죠. 그래서 변경 내시가 내려온 거에 대해서 저희가 다시 예산. 근데 일반적으로 보면 우리가 이제 예산을 다루다 보면 경기 도의 예산이 먼저 다뤄지고 그게 본 예산이 끝나고 나면 이제 저희 또 시의 대부분 전 시군구에 대한 그 본 예산들이 다뤄지는데 그 이유가 이미 이제 그쪽에서 확정이 돼야만이 우리가 이제 그 매칭 사업에 대한 어떤 사업
사업비들을 좀 맞춰주기 위해서 그렇게 가는 거로 알고 있는데 왜 자꾸 이런 현상이 나오는 거죠? 실질적으로 이제 정부나 도에서 예산 자체가 이제 확정이 되면서 그 부분이 계속적으로 이어져야 되는데 변경 대시가 계속 저희들한테 이제 사업 양이나 그런 부분들이 예산이 이제 변동사항이 생기다 보니까 저희 시에다가도 이제 변경 내시가 내려오면서 저희도 삭감이나 어쩔 수 없이 아니면 이제 그런 증가, 상황이 온다는 거죠. 될 뭐 수밖에 없는 상황입니다. 뭐 그쪽에서 도 쪽에서 뭐 변경 내시가 내려온다면 어쩔 수는 없는 부분인데 그래도 좀 먼저 본 예산이 다뤄지는 만큼 뭐 저희들보다 좀 그런 게 빨리 좀 예상이 되면 이런 현상들이 좀 안 나올 텐데 예, 알겠습니다. 그 노인장애인과 좀 잠깐 설명 좀 부탁드립니다. 그 35쪽에 노인요양시설 운영비 이것도 삭감입 처리가 됐는데 이게 왜 그런 겁니까? 그거는 이제 장기 요양법, 노인 요양법이 2008년 7월 1일에 생겼는데요. 예. 그 생기기 전에 입소된 기초생활수급자가 있었습니다. 예. 근데 그분들이 이제 계속 두 분이 있었는데 현재까지 그분들이 요양 등급을 받아서 요양보호 대상이 됨으로 인한 시비로 도비 보조 사업으로 지원되는 게 이번에 이제 종료되는 사업이 되겠습니다. 모든 것은 이제 도비, 국비 이거는 예산안 하면서 예, 변경될 수는 있습니다. 항상. 예. 사업량이 변동되든가 이러면은 항상 변경 내신이 있을 수 있습니다. 네, 알겠습니다. 그럼 38쪽에 보면 노인 상담센터 지원 도비가 있는데 그 인건비가 4,139만 원으로 한 명으로 해서 이제 4개소에서 1억 6,556만 원이 지금 산출 내역에 나와 있는데 이게 지금 경기도에서 확정이 돼서 내려와서 이 금액이 책정이 된 겁니까 이게? 예, 그렇습니다. 그 의회 이제 의결 과정에서 변동될 수도 있고요. 예. 그 사업량이 늘어나서 도에다 요청해서 변경될 수가 있고 도비 보조 사업 구표상 그렇게 다 운영이 되고 있습니다. 이게 왜 그러냐면 보통 이제 센터나 이런데 그 기관제들 분들 그 금액들을 보다 보면 그게 이제 어떤 사업이냐에 따라 이게 일률적이지 않고 다 이게 틀리게 어떤 때는 적게 넘어 책정되고 어느 분들은 또 많이 책정되고 막 이런 현상들이 계속 나오더라고요. 그래서 이게 이제 시에서 그러는 게 아니고 도에서 결정 나서 이렇게 내려오는 거라는 거죠. 예, 그렇습니다. 그 53쪽에 보면 경로당 안마의자 지원이 있는데 이게 실태 파악을 해서 지금 그 123개소를 지원해 주는 내용입니까? 이제 기존에 이제 안마의자는 전체 경로당을 대상으로 지원해 줬는데 예. 그 123대가 현재 보급이 안 된 곳입니다. 근데 애초에 이제 보급일 때는 그 선택 사항이었었는데 이 123곳에서는 본인들이 선택 안 했던 곳인데 이 이제 호응이 좋다 보니까 경로당 회원님께서 많이 요구한 사업이라 이제 없는데 지금 다 이번에 임대 사업을 해서 지원돼 주는 내용이 되겠습니다. 이게 지금 대략 지금 제 기억이 맞는지는 모르겠는데 경로당들이 계속 이제 늘어나다 보니까 지금 현재는 몇 개인지 모르지만 대략 한 600개 전후 아닙니까? 600개? 지금 한 현재까지 614개입니다. 614개. 네. 그러면 거기에서 지금 지원 안 된 곳 123곳을 지원한다는 뜻인가요? 네, 그렇습니다. 그럼 나머지들은 물론 지원 받은 데도 있겠지만 여기서 지원 안 해주는 곳 빼고서도 그 안마의자가 없는 곳들도 있나요 지금? 요거를 지원해 주면 이제 안마의자는 다 보급이 되는 거고요. 예. 향후에 이제 노후된 거 있는데 그거는 이제 경로당 현대여사 사업으로 수리나 이런 걸 뭐 지원을 검토하고 있습니다. 아니 이제 일단 그 경로당이 개소가 되면 물품 지원비로 해서 이제 물품을 신규에 한해서 이제 지원을 해주는데 이 그 물품 지원 최초로 그 개소할 때 지원해주는 물품비 말고 별도로 또 이거를 해준다는 뜻인가요? 이건 현재 상태에서 이제 요거는 이제 미흡된 되는 거고 향후에는 이게
비용이 자꾸 발생되기 때문에 향후 어떻게 지원해야 되는 거는 경로당 현대화산업도 각종 경로당에다 지원해 준 사람과 통합해서 운영하는 거는 한번 집행부에서 한번 검토해서 사후에 보고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예, 알겠습니다. 그 사업설명서 87쪽 여성보육과 좀 질의를 좀 잠깐 드릴게요. 그 여성 1인 가구 여성 1인 가구 여성 안심 패키지 지원 도비가 있는데 이게 구체적으로 지금 지원해 주는 게 창문 보조 잠금 장치하고 후신용 스프레이 기타 어떤 내용들을 지원해 주는 건가요? 이게 이제 도비 신규 사업이 되겠고요. 기초생활보장수급자 취약가구 계층인 여성 1인 가구에 대해서 스마트 홈캠이라든가 휴대용 비상벨, 문 열림 센서, 그다음에 창문 보조금 장치, 호신용 스프레이 등 이렇게 5종을 택배로 저희가 해서 이제는 신청 가구에 한해서 택배로 패키지 상품을 보급할 예정입니다. 그러면 현재 시사업인지 제가 우리 의원이 소속이 아니라서 좀 정확하게 몰라서 질의를 드리는 건데 1인 가구들 왜 그 보안지킴인가요? 그 뭐라고 하나요? 그 위에다가 방법용 그 네, 그거 안심 도어벨 네. 사업이라 해서 152가구에 18년도부터 하고 있는 사업이 그거는 있습니다. 12 전에 12로 그건 12 100%고요. 이거는 도비 신규 사업이 되겠습니다. 아, 그래요? 근데 그 아까 그 말씀하신 안전지킴이 그 부분에 대해서 그 1인 가구들이 사는데 이게 긴급 출동 상황이 오면 시간이나 여러 가지 거리나 이런 거에 의해서 예를 들어서 어떤 사고가 터지고 난 뒤에 도착할 소지도 많고 그럴 어떤 개연성도 충분히 있다라고 생각을 하거든요. 그런 거에 대한 대책들은 좀 있는 겁니까? 네, 지금 의원님께서 말씀하신 부분도 좀 걱정되는 부분이긴 한데요. 다행히도 현재까지는 그러한 그 출동하는 건수가 없어서 좀 그러한 부분은 발생이 되지 않았는데 없지 않아 있는 부분은 있어서 지금 어쨌든 업체는 한 군데를 이용하고 있습니다. 그런 것들 좀 상황 파악을 좀 잘 하셔야 될 것 같고요. 왜냐하면 이게 똑같은 상황에서 뭐 A라는 업체가 있고 B라는 업체가 있으면 A라는 업체가 예를 들어서 계약을 했을 때 그분들은 은행이라든가 뭐 이런 데를 우선적으로 하기 때문에 동시에 어떤 사건이 터지면 예를 들어서 그 사용료를 많이 내는 안전을 더 요구하는 예를 들어서 뭐 은행이나 뭐 그런 데 쪽을 더 우선적으로 먼저 갔다가 나중에 대처할 수밖에 없는 상황이 오거든요. 인력은 한계가 있고 그래서 그런 부분에 대한 면밀한 좀 검토를 하셔서 피해가 없지 않도록 그렇게 좀 해주시길 좀 바라겠습니다. 그 페이지 106쪽에 한번 볼게요. 외국인 자녀 보육 지원비가 있는데 제가 좀 궁금한 게 하나가 외국인 전용 어린이집이 현재 몇 개 있었습니까? 저희 시에? 기존에는 제가 정확한 숫자는 지금 모르는데 그렇게 많지는 않았었어요. 한 100 몇 개소로 외국인 자녀가 다니는 근로자 자녀가 다니는 어린이집이 있었고요. 현재 올해부터는 지정을 따로 하지 않고요. 외국인으로 등록된 자녀가 다닐 경우에 보육료를 이제 10만 원씩 지원하는 사업으로 변경이 됐습니다. 그러니까 이제 전에 외국인 전용 어린이집 근데 그런 경우는 예를 들어서 이제 그 어린이집들에 한해서 그 아이들에 대해서 이제 보육비를 이렇게 지원을 했었잖아요. 그런데 지금은 이제 한 가구 예를 들어서 한 학생이 A라는 한국인들 어린이들이 주로 다니는 어린이집에 한 명이라도 다니더라도 이제 거기도 또 지원하게끔 이렇게 이제 바꾸다 보니까 이제 전체적으로 뭐 이렇게 지원해주는 측면에서 놓고 보면 긍정적인데 문제는 그 외국인들을 주로 받는 어린이집 여기가 기존에 보조받았던 금액하고 현재 받는 금액들이 이게 좀 틀리다 보니까 어려움을 호소할 수도 있는 부분이 있을 거라고 생각이 들거든요. 그러면 그 부분에 대한 어떤 뭐 대책이나 그런 부분은 없습니까? 근데 현재 이 사업이 네. 외국인 근로자 자녀에서 이제 올해부터 사업 변경 그 보조금 보육료 지원하는 것이 외국인
외국인으로 등록된 자녀 중 누구나, 그러니까 어린이집 지정한 거 상관없이 그냥 10만 원씩 일괄적으로 보육료를 지원하게끔 사업이 그럼 변경이 돼서 지난번에 네. 했던 그 외국인 전용 어린이집들도 예를 들어서 10만 원을 다 지원했던 거예요? 그 이상 했던 게 아니고? 지금 작년에는 2만 3천 원인가 1인당 그렇게 지원을 했었어요. 근데 올해부터는 무조건 외국인 자녀로 등록이 된 자녀가 어린이집을 이용할 경우에는 10만 원씩 일괄적으로 지급을 하고 있습니다. 알겠습니다. 그 116쪽 아까 제가 예산 아까 말씀드렸던 부분인데 통계목 변경으로 해서 그 지금 전액 삭감해서 지금 통계목 변경으로 해서 예산이 지금 들어왔어요. 그래도 이렇게 통계목 변경이라는 그 의도 승인을 거치는 과정을 지금 밟으셨기 때문에 이 부분에 대해서는 긍정적으로 생각을 하고요. 다만 이권을 떠나서 앞으로는 되도록이면 그 본예산에서 다뤄졌던 그 예산들이 통계목이 변경됐다는 거는 뒤집어서 얘기하면 사업계획 자체가 좀 바뀔 소지도 있다는 의미거든요, 이게. 그러니까 본예산 다룰 때 좀 면밀히 좀 살펴주시기를 좀 바라겠습니다. 그 아동복지과 좀 질의를 드리겠습니다. 122쪽에 다함께 돌봄센터 운영비 지원이 있고 그다음에 125쪽에 지역아동센터 운영비 지원이 있는데 지금 다함께 돌봄센터가 지금 세 군데 있는 겁니까? 7개 늘어났습니까? 네, 7개소. 8대 때 3개 있던 것 같은데 상당히 많이 늘어났네요. 네, 해마다 늘고 있습니다. 항상 저희가 그 말씀드렸던 거지만 일단 다함께 돌봄센터는 입소는 그 어린이들이 제한이 지금 소득이나 이런 부분에 대해서 제한이 거의 없잖아요, 그렇죠? 없고 시설도 좋고. 근데 다함께 돌봄센터 같은 경우는 주로 이제 일정 부분의 저소득층 또 아이들이 입소해야 되는 조건이 있기 때문에 잘못하면 그 어린이들이 박탈감을 또 가질 수도 있어요. 그래서 그런 부분들, 그 다음에 또 운영상에서 아무래도 시설이 좋다 보니까 또 지역아동 상태가 상당히 어려워지는 또 상황이 올 수도 있고 그러기 때문에 그런 정책적인 거를 시에서 잘 판단을 해서 거의 같은 기능을 하고 있는데 여러 가지 제약 조건 때문에 서로 다른 환경에서 또 하다 보면 좀 문제가 있으니까 그런 부분에 대해서는 좀 시에서 잘 보완을 해서 지역아동센터도 좀 지원이 잘 될 수 있게 좀 그렇게 좀 해주시길 좀 바라겠습니다. 그 145쪽 좀 질의를 좀 드릴게요. 드림스타트 마을 사업 지원 사업비가 있는데 이 사업에 대해서 간략하게만 좀 설명 좀 해줄래요? 예, 드림스타트 사업은 이제 문제가 있는 아동들 가정을 저희가 개입을 해가지고 사례 관리를 하는 사업으로 상담도 하고 그다음에 이제 후원 결연이 필요한 경우는 후원자 연계도 하고 그리고 저희가 프로그램을 직접 운영해서 그 가정을 위해서 필요한 프로그램들을 제공하는 그런 사업입니다. 알겠습니다. 그 178쪽에 보면 전기자동차 보급 사업비가 있는데 이게 국비로 지금 1,400만 원을 받았다가 200만 원을 삭감하고 이걸 12로 다시 증액을 했어요. 그렇죠? 네. 워낙은 그 국비를 받아서 12로 이렇게 다시 증액을 시킨 이유가 어떤 이유입니까? 당초에 보조금이 1,400만 원으로 됐다가 보조금 자체가 줄어서 그 부분을 12로 보전한 것입니다.
시비로 보존한 겁니까? 네, 네. 아, 예, 알겠습니다. 하나만 더 질의를 드리고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지금 청북도서관 어떻게 돼가고 있습니까? 청북도서관은 지금 특별 교부세에 신청을 해놓은 상태입니다. 리모델링을 위한. 그건 주민자치회랑 뭐 문제가 좀 원활하게 어떻게 풀린 겁니까? 작년에 그러니까 이야기를 해서 문제를 풀었고요. 네, 올해 그러니까 예산을 신청을 해 놓았습니다. 예, 그쪽은 그 좀 도서관을 좀 확대할 필요가 분명히 있을 것 같고요. 네. 그다음에 지금 하나 더 부탁드리고 싶은 거는 지금 화양지구에 지금 도서관이 들어가잖아요. 네. 한 6,600평 정도 그 규모로 이제 출장소가 지어지고 제가 알기로는 2개 동이 지어져서 하나가 이제 도서관에 한 800평 정도가 들어가는 거로 알고 있어요. 2개 동이 들어가지만 밑에 지하로는 뭐 그 지하가 하나로 이제 주차장이 하나로 통합돼서 이렇게 가는 거로 알고 있는데 이 도서관이라는 거는 시간이 지나고 나면 언젠가는 그 수요나 이런 것 때문에 다시 크게 그리고 또 시설이 좋게 갈 수밖에 없는 구조로 가요. 이 배다리 마냥. 근데 서부 지역도 좀 되도록이면 지을 때 좀 제대로 져야 된다라고 저는 기본적으로 생각을 해요. 그런데 예산이나 예를 들어서 여러 가지 원인에 의해서 그런 상황이 부득이하게 안 온다면 결국은 나중에 설계할 때라도 증축할 수 있는 상황을 만들어 놔야지 나중에 그냥 뭐 그 800평 짓는 그 부분으로 해놨다가 나중에 증축하려고 하면 또 상황이 안 되고 부지가 또 없고 막 이런 상황이 오다 보면 어려움이 있으니까 그런 부분도 좀 감안해서 앞으로 사업이 진행될 수 있게 집행부랑 잘 좀 협의를 해주시기 바랍니다. 네, 이상입니다. 알겠습니다. 네, 강정구 의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의원님 계십니까? 네, 이종원 의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네, 늦은 시간까지 고생이 많으십니다. 노인 장애인과 질의하겠습니다. 56쪽입니다. 북부노인 복지관 건립 사업에서 해당 필지가 2층동 672번지잖아요. 근데 이 필지에 청소년 시설이 별도로 건립되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이 두 시설이 같은 필지에 있게 되는데 일어날 수 있는 장점과 단점이 뭐가 있을까요? 이제 부지가 이제 그 한 군에 집합돼 있으면 그 관리의 측면에서 유리한 점이 있고 같은 이용자들끼리 시너지 효과가 되는 것도 있다고 생각합니다. 근데 그 부지가 넓은 관계로 이제 그 일부는 북부복지관, 일부는 그 다른 시설로 이용하는 걸로 알고 있습니다. 네. 그러니까 1세대라고 할 수 있는 그 어르신들과 그리고 3세대라고 할 수 있는 그 뭐 손잡벌 되시는 분들이 같은 공간에 있게 되잖아요. 그 공간이 어떻게 보면 되게 귀한 공간이 될 수도 있어요. 그래서 1, 3세대가 같이 콜라보할 수 있는 이런 사업이 그 공간에서 좀 이루어질 수 있을 것 같거든요. 그래서 그런 프로그램에 대해서도 한번 좀 잘 기획을 하면 되게 좋은 재미있는 프로그램이 될 수 있을 것 같아요. 그래서 그런 부분도 좀 검토를 좀 부탁드리겠습니다. 예, 알겠습니다. 예. 여성 보육과 질의하겠습니다. 82쪽입니다. 네, 건강가정 및 다문화가족 지원센터 운영사업에서 82쪽에 보면 2023년 가족센터 예산 소요 세부 내역에서 보조사업비로 해금 아카데미 800만 원이 산출되어 있는데요. 왜 꼭 집어서 해금인지 그게 좀 너무 궁금한데 왜 해금일까요? 좀 우리 다문화 가족이다 보니까 저희 국악 같은 거를 좀 배울 수 있는 기회를 제공하고자 이렇게 픽스한 것 같습니다. 네, 해금이 배우기가 좀 쉽진 않나요? 어렵나요? 배우지는 않아서 예. 예, 근데 국악이다 보니까 좀 어렵지 않을까 생각이 듭니다. 저는 뭐
지영희 선생님이 해금 쪽에 굉장히 유명하셔서 그래서 해금 아카데미를 한 건 줄 알았는데, 네. 하여튼 좀 궁금해서 여쭤봤습니다. 다음 배다리 도서관 질의하겠습니다. 172쪽인데요. 동삭도서관 건립사업에서 문화체육관광부에서 권장하는 기준이 도서관 한 곳당 대상 주민이 몇 명입니까? 그 권고하기로는 인구 3만 5천 명당 1개관입니다. 3만 5천이요? 네. 혹시 4만 5천 아닌가요? 아, 그게 이제 지표가 4만 5천 명당 1명이었는데 예. 최근에 그 권고 수치를 또 1만 명 정도 축소해서 아직 그러니까 두 개의 수치가 같이 혼용해서 쓰이고는 있는데 조금 최근에 또 수치를 조정한 걸로 알고 있습니다. 그러면 3만 5천 명당 도서관 하나 예, 걸로. 권고 사항은 그렇습니다. 네. 그럼 현재 우리 시는 도서관 한 곳당 대상 주민이 몇 명입니까? 그러니까 저희가 이제 그 작은 도서관을 제외하고는 10개관이고요. 그리고 이제 교육 도서관이 1개관이 있고 그거를 이제 전체 시민수로 나누면 네, 지금 저희가 60만으로 본다면 10개관 뭐 혹은 11개관으로 나누면 뭐 5, 6만 명당 1개관 정도로 계산할 수 있을 것 같습니다. 그럼 동삭도서관이 건립이 되면 한 4만 명대 정도로 4만 중후반 정도 될까요? 예, 저희가 지금 진행하고 있는 도서관이 5개관이 있어서 그것들이 이제 27년 정도 되면 저희가 경기도에서도 시민 1인당 도서관 수가 상위권의 서비스를 할 수 있을 걸로 생각이 됩니다. 네, 다행이네요. 동삭도서관을 청소년 특화 도서관으로 계획하고 있다는 언론 보도가 좀 있는데 어떤 자세한 설명 좀 부탁드리겠습니다. 아, 네. 그 지역 평가를 했을 때 그 지역의 어린이 청소년 인구가 많기도 했고요. 그리고 이제 도서관을 이용하는 청소년들을 대상으로 설문을 했을 때도 청소년들이 갈 수 있는 시설이 많이 부족하다. 그리고 이제 그 같이 자료실을 쓸 수도 있지만 이제 어린이들이나 뭐 어른들이 사용할 때 청소년들만의 전용 자료실의 필요성이 많이 있었고요. 그 여러 가지로 이제 청소년 또 쉼터나 이런 것들이 또 막 만들어지는 필요성 이런 것들이 있기 때문에 그렇다면 우리도 이제 도서관에서 청소년들이 자료라든가 여러 가지 체험 활동을 할 수 있는 전용 공간이 필요할 때가 됐다 그렇게 판단을 했습니다. 네, 어린이 청소년 인구가 굉장히 많고 또 도서관을 요청하는 수요가 굉장히 많았다라는 거죠. 예, 그렇습니다. 이제 설계 공모가 시작이 될 텐데 우리나라에서 그래도 제일 독특하고 뭐 유일한 그런 도서관이 될 수 있도록 설계 과정에서부터 좀 꼼꼼하게 신경 써주기를 당부드리겠습니다. 네, 이상 질의를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네, 이경 의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아니, 이중원 의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의원이 계십니까? 네, 유정화 의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네, 유정화 의원입니다. 네, 시간이 많이 늦었는데요. 최대한 짧게 질의 드리겠습니다. 평소에 우리 복지국에 굉장히 관심이 많았었는데요. 이미 상임위에서 충분히 검토를 다 거쳤을 것이라고 생각을 하기 때문에 조금 궁금한 내용들만 간단하게 질의 드리겠습니다. 사업에 대한 부분들이 조금 있어서 아까 저희 다른 위원님께서 질문을 하셨던 것 같은데 그 서부복지타운 축소공사가 왜 이루어졌는지에 대해서 간단하게 설명 좀 부탁드려도 될까요? 네, 답변 드리겠습니다. 뭐 의원님들께서 서부복지타운 그 대강당을 가보셨을 건데 그 대강당에 그 무대를 조정하는 조정실이 있습니다. 그 조정실이 가운데에 가로 4.8m, 세로 3.9m로 굉장히 튀어나와 있습니다. 그래서 이용하고 계시는 어르신들이
그거를 축소를 해줬으면 좋겠다라는 건의사항이 굉장히 많았고요. 그리고 어쨌든 그 양쪽 그 공간 활용도라든지 이런 면에 있어서 굉장히 그 비효율적이기 때문에 저희가 그 건의사항을 반영을 해서 축소 공사를 하고자 하는 사항이 되겠습니다. 아예 없애는 건가요? 그 동선 자체를? 아니요, 그렇지 않습니다. 공간을? 지금 가로는 그냥 4.8m 그대로 유지를 하고 세로를 3.9m에서 2m로 줄이는 사항이 되겠습니다. 아, 그러면 그게 이제 무대 조정실 방송 그 장비실이기 때문에 그 이용하는 데는 지장이 없으신 건가요? 예, 최대한 저희가 이용에 불편이 없도록 최대의 활용을 하고자 하는 사항이 되겠습니다. 이 축소 공사를 하고 다시 재시설을 하는데 또 어쨌든 예산이 소요가 적지 않게 들어가네요, 이게. 그럼 요 공사를 하는 기간 동안에 또 시설을 이용하시는 데는 시민들 불편함이 없으실까요? 저희가 불편을 최소화하도록 하겠습니다. 네, 알겠습니다. 그 공사 기간을 최대한 단축하셔서 프로그램 이용하시는데 지장이 없도록 하셔야 될 것 같습니다. 그 서부복지타운 관리지원 13페이지에 있는데요. 여기 내용에 그 수용비 및 수수료 부분이 있습니다. 이 부분 안에 각종 시설 검사나 안전 검사에 대한 부분들이 있는데 금액이 크진 않지만 이것들이 다 부가세가 포함된 내용들일까요? 산출 내역에? 네, 전체 소요 예산이 되겠습니다. 대부분 뭐 승강기 같은 경우도 그렇고 그 검사 수수료에 보면은 부가세들이 다 세부적으로 붙어서 나오잖아요. 세무계산서에. 근데 딱 정액으로만 되어 있길래 부가세 포함된 금액으로 다 산출대역 잡으신 건가요, 이게? 네, 그렇습니다. 아, 이렇게 정액으로만 나오나 보죠. 그리고 지금 이 석고 텍스로 되어 있는데 성면 텍스랑은 분명히 다르게 표시가 되는 건 알고 있는데 성면이 포함되지 않은 전혀 포함되지 않은 텍스겠죠. 이건 기후에 그냥 말씀을 드리는 거고요. 그 시설 유지비에 보면 조경관리비 1,000만 원 이회로 해서 2,000만 원이 잡혀 있습니다. 서부복지타운에 제가 기억하기로 수목, 식재 이런 부분들이 굉장히 적다라는 지적을 많이 받았는데 우리 수목이 얼마나 어느 정도 식재가 되어 있나요? 정확한 수량은 제가 파악하고 있지는 못한데 이제 그 시설 공간으로 봐서는 굉장히 비어 있는 곳이 많아서 식재가 많이 안 되어 있는 걸로 인식이 되고 있지만 실질적으로 거기에 식재되어 있는 그 나무 수는 수백 그루가 되고 있습니다. 그리고 이제 이 그 조경 관리비 같은 경우는 저희가 그 단가를 그 전문 업체의 견적을 받아서 저희가 책정을 했습니다. 이 조경 관리비에 대한 내용하고 수목 식재에 대한 부분 자료를 좀 주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네, 알겠습니다. 예. 그 스프링클러도 이것에 관련된 스프링클러일까요? 아니면은 건물 안쪽의 스프링클러일까요? 스프링클러는 저희가 건물 안쪽인데요. 건물 안쪽에 스프링클러가 이제 하자가 난 사항이 있기 때문에 저희가 일부 교체를 하고자 하는. 이게 준공된 지 얼마 안 된 건물인데 벌써 스프링클러를 교체를 해야 되는 상황인가요? 네, 죄송한 말씀이지만 어쨌든 하자가 조금씩 지금 발생을 하고 있는 상황이 되겠습니다. 굉장히 빠른 시기에 벌써 하자가 나오기 시작하네요. 그 로비에 블라인드 설치하는 2,472 부분도 이거 저희가 한번 예전에 현장에서 지적을 했던 부분인 것 같은데 단열 부분인가요? 냉난방에 관련된 부분 때문에 로비에 블라인드 설치를 하시는 내용인 거죠? 저희가 그 냉난방 때문에 블라인드를 설치를 하고자 했는데 뭐 저희가 작년도 본 예산에 세워놓고 올해는 이제 이 예산을 줄여서 다른 부분으로 지금 사용하고자 하는 사항이 되겠습니다. 지금 이걸 세우시고 다른 곳에 쓰시려고 하신다고요? 일단은 저희가 뭐 아시겠지만 이거를 그 지하 1층에 그 카페 있는데 거기서부터 그 공간에다가 이제 블라인드를 설치를 하려고 했는데 설치를 하고 나면 관리상에 있어서 굉장히 많은 어려움이 있을 것으로 판단이 됐고
저희가 또 다른 시설 유지비가 많이 소요가 되는 상황이 되기 때문에 저희가 예산을 좀 조정을 했습니다. 당초 예산대로 사용을 못하게 돼서 죄송하게는 생각을 하지만 예산을 적절하게 하기가 어렵다고 판단이 됐기 때문에 저희가 조정하는 상황이 되겠습니다. 네, 일단 알겠습니다. 네, 다음 18페이지에 기부식품 등 제공사업장 운영 지원이 있습니다. 푸드마켓을 포함한 푸드뱅크 5개, 5개소에 대한 부분인데요. 전체적으로 사업 개요와 사업 내용 산출 내역을 확인을 했을 때 500만 원 증액 관련한 예산안인 것 같습니다. 정확하게 왜 500만 원이 필요한지를 제가 파악을 못하겠습니다. 간단하게 설명 부탁드리겠습니다. 아까도 이제 강정구 의원님께서 질의를 주셔서 네. 답변을 드렸는데 저희가 이제 그 푸드뱅크 푸드마켓에 7분이 이제 근무를 하고 있습니다. 근데 그 중에 이제 2분은 도비 사업이고 5명은 저희 전액 12로 지원하는 인력이 되겠습니다. 근데 도비 사업의 그 인력의 인건비 책정이 연 3,400으로 책정이 되어 있는데 저희가 작년도에 본 예산에 12사업 인력 5명에 대해서는 3,300만 원만 책정을 했습니다. 그래서 100만 원씩 부족한 부분에 대해서 저희가 형평성을 고려를 해서 도비 사업이랑 단가를 맞춰주기 위해서 저희가 500만 원을 책정하게 되었습니다. 형평성 때문에 그래서 이렇게 내용을 참 예, 알겠습니다. 어쨌든 이 지금 5개 소가 운영이 되고 있는데 또 인원은 7명이 채용되어 있고 운영비 지원은 또 3곳만 운영이 되고 있는 것으로 지금 현재 여기 보고는 되어 있어요. 푸드뱅크가 3개고 그 3개 중에 이제 푸드마켓을 운영하는 곳은 2개가 되겠습니다. 그래서 이제 푸드마켓, 푸드뱅크에서 이제 5개 소가 이제 되는 거고요. 그 중에 이제 그 평택 푸드뱅크랑 송탄 푸드뱅크는 인력이 1명씩 더 있어서 7명이 되겠습니다. 네. 이 사업 자체의 필요성을 위기 과정의 결식 문제 완화와 기탁식품에 대한 수혜자의 선택권 보장. 이 사업 자체가 지금 어떻게 활발히 운영이 되고 있나요? 저희가 이제 파악하기로는 이제 대상자들한테는 굉장히 이제 필요한 시설이 되겠습니다. 근데 이제 아무래도 그 식품을 이제 기부를 받아서 이제 하다 보니까 운영 과정에 있어서 이제 뭐 유통기간이 이제 촉박한 그 식품이 이제 기부가 된다든지 하면 그 부분을 이제 그 시기적절하게 이제 그 배분을 하고 이런 부분에 있어서 굉장히 이제 어려운 부분이 있는 거는 사실이고요. 그리고 이제 기부에 이제 의존을 하다 보니까 그 식품을 저희가 뭐 예산을 세워서 이제 제공하는 게 아니고 기부된 것을 이제 제공을 하다 보니까 기부처를 이제 많이 발굴하는 데 있어서 어려움이 있는 거는 사실입니다. 네. 저희가 현장에서 이제 봉사라든지 지역에서 이렇게 돌면서 같이 겪는 현장의 이야기를 들어보면 그런 애로점들이 많이 있는 것 같습니다. 행정에서 같이 도울 수 있는 방안을 같이 모색을 해줘야 되지 않나 생각을 하고요. 또 로컬 푸드에서도 같이 협조할 수 있는 부분들이 있지 않을까 이런 고민들을 했습니다. 농가에서도 같이 고민을 해봤으면 좋겠다라는 생각에 말씀을 드렸습니다. 가족센터가 있었습니다. 그 가족센터 프로그램에 대한 질의가 제가 궁금한 게 많이 있었는데요. 건강가정 다문화 가족지원센터 공식 명칭이 그게 맞는 거죠? 현재 올해부터는
작년부터 가족센터로 변경이 됐습니다. 건강 다문화 건강 가정센터에서 그냥 단순하게 가족센터 이렇게 변경되었습니다. 네. 여기 사업 설명서를 보고서 제가 일반 가족 및 다문화 등의 다양한 그 가족 형태에 맞는 맞춤형 가족 지원 서비스를 지원한다. 뭐 이렇게 이해를 했는데 다문화 가족도 지원을 하고 일반 가족도 지원을 하고 여러 가지 사업을 한다. 전체적으로 어떤 사업을 하시는 곳인지 간단하게 설명 부탁드리겠습니다. 가족 지원 사업 같은 경우에는 뭐 부모 학교라든가 아버지 자조 모임이라든가 뭐 가족 봉사단 운영 아니면 가족 친화 프로그램들 이런 사업들을 추진하고 있고요. 이제 다문화 가족 지원 사업으로서는 다문화 가족 사례 관리라든가 그다음에 뭐 언어 발달 지원, 방문 교육 사업 어린이들, 그다음에 이중 언어 이런 활성화 지원 사업, 뭐 다문화 가족 동아리 활동 지원 사업 이런 사업들을 추진하고 있습니다. 그럼 다문화 자녀 성장 지원 사업이 있고 다문화 자녀 멘토링이 있고 지금 이 가족 친화 문화 조성 사업이 있거든요. 어떻게 다른 건지 설명해 주시겠어요? 요 사업은 좀 제가 가족센터에서 지원하는 거라 세부적으로 구체적으로 좀 설명이 어려워서 만약에 자료가 필요하시다고 하면 세부 사업을 좀 정리한 사업 이 보조 사업에 대한 부분들을 좀 주시면 좋겠습니다. 이거 지금 서부복지타운에 있는 센터 맞죠? 본관은 그 북부 복지타운에 있고요. 예. 분관이 이제 서부에 있습니다. 그럼 이 프로그램들을 본관, 분관이 동시에 같이 운영을 하는 게 맞나요? 같이 하는 부분도 있고 다르게 하는 부분도 있습니다. 네, 제가 왜 여쭤봤냐면 이 프로그램에 대해서 이제 질문해 주시는 시민분들이 굉장히 많았는데 저희조차도 어디에서 이렇게 한다라고 안내를 해드리기가 쉽지 않았고요. 이 홍보 사업에 대한 사업비가 꽤 많이 지금 되어 있는데 이 부분도 어떻게 진행이 되고 있는지 제가 지금 정확히 인지를 하지 못해서 그래서 여쭤봤습니다. 이 부분은 조금 더 강화를 해야 되지 않나라는 생각도 들고요. 그리고 찾아가는 결혼 이주 여성 다이엄 사업 이것도 지금 북부와 서부에서 양쪽이 어떻게 진행되는지 설명을 지금 못 해주시는 거죠? 예, 확인이 필요한 사항입니다. 예, 알겠습니다. 그럼 가족 친화 문화 조성 가족 상당 사업에 대한 부분이 이번 추경에 올려주신 건가요? 저희 이제 다문화 가족이 좀 가정 폭력이라든가 위기 가정이라든가 이혼 이러한 문제들이 계속 발생을 하고 있어서 신규 전문 다문화 가족을 위한 신규 전문 상담사를 추가적으로 7월부터 채용해서 운영할 계획으로 인력에 대한 인건비를 상정하였습니다. 네, 알겠습니다. 그리고 그 86페이지에 맞춤형 가족 행복 프로젝트가 있습니다. 이 취약계층 및 위기가정의 가족 해체 방지 완화 프로그램에 대한 사업인데 가족 캠프를 운영한다고 되어 있습니다. 연중에 3회. 이 위기가정 발굴 방법이라든지 이 프로그램은 어떻게 운영이 되고 있나요? 요거는 이제 공모 사업으로 진행이 되는데요. 저희가 회기별로 이제 맞벌이 부부 가정이라든가 청소년 부모 자녀 가정이라든가 다자녀 가정 이런 대상으로 해서 저희가 공모를 해서 신청자를 접수받아서 그렇게 해서 그 맞벌이는 맞벌이 부부 가정에 맞게 또 청소년 자녀에 맞게끔 프로그램을 구성해서 프로젝트를 진행할 예정입니다. 가정 스스로가 위기의식을 느꼈을 때 그 가정들이 우리 가족이 해체되지 않게 해달라고 공모에 신청을 해야지 받을 수 있는 사업이 되는 건가요? 다시 한번 설명. 자발적으로 참여를 해야 된다는 거죠? 스스로가. 예, 저희가 우리 가족이 좀 위험합니다라고 느껴서 스스로 권유할 참여를 수도 해야 있지만 된다. 어쨌든 모집을 해서 사업을 진행하게 됩니다. 예, 쉽지 않을 수도 있겠다라는 생각을 잠시 했습니다. 네, 스스로 저희가 프로그램을 진행을 했었고요. 만족도랑 또 피드백이 좋다라는 그러한 의견이 있어서 이번에 저희 추경에 담았습니다.
네. 어쨌든 만족도가 좋았다면 더 많은 분들이 참여할 수 있도록 해야 되겠다. 하지만 공모라는 방법에 고민을 좀. 아까 그 강정구 의원님께서도 말씀해 주셨는데요. 여성 1인 가구 여성 안심 패키지 지원 그 바로 옆 페이지에 있는데 이 73가구가 신청한 것으로 되어 있습니다. 이게 신청자인 거죠? 전체 등록 우리 지금 평택시에 여성 1인 가구가 73가구만 있다는 것은 아니고 신청 가구가 73가구라는 내용이신 거죠? 네, 아직 진행은 하지 않았고요. 이번에 추경이 편성이 되면 이제 통계목 변경 때문에 본 예산을 세웠다가 다시 한번 상정을 한 거고요. 73가구 예산에 맞췄을 때 1인 가구 한 21만 원 정도 계상했을 때 73가구가 배정이 됩니다. 그리고 읍면동을 통해서 저희가 대상자를 선정할 계획입니다. 그러면 지금 평택시 1인 가구는 얼마나 되나요? 여성 1인 가구는? 여성 1인 가구는 한 4만 4천 가구 정도 됩니다. 4만 4천이요? 4만 4천 가구 중에 73가구만 이 사업을 신청하신 건가요? 배정량이 그렇다는 거죠. 사업비 예산 이게 도비 사업이어서 네. 저희 매칭 사업인데 배정이 예산에 맞추다 아이고. 보니까 73가구가 나오더라고요. 당초에는 이제 50가구로 배정을 했었는데 저희가 이제 품목을 조정을 하다 보니까 50가구에서 73가구까지 23가구로 늘려서 배정을 하게 됩니다. 굉장히 적은 예산이 되는 거네요. 예. 네, 알겠습니다. 좀 폭을 늘려야겠다라는 생각을 합니다. 네. 그리고 이 지금 5종 세트라고 하셨잖아요. 물품이. 맞나요? 5종 세트. 그렇습니다. 예. 이 패키지가 과연 범죄 대응력이 취약한 여성 1인 가구를 지켜줄 수 있을지, 물론 도움이 안 되지는 않겠지만 조금 안전한 주거 환경 조성을 위해서 꼭 필요한 것이 무엇인지를 조금 더 정책적으로 같이 고민을 해주시면 좋겠습니다. 네. 네. 다른 것 저희 위원님들 다 질의를 해주셔서요. 네, 저 이상입니다. 네, 유정아 의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저도 몇 가지만 질의드리겠습니다. 사업 설명서 37페이지 좀 한번 봐주세요. 그 제가 노인 식사 배달 도비 매칭 아니 도비하고 시비 매칭인데요. 이게 그 이번에 7,710만 원 정도 이게 계상이 됐는데 여기에 사업량이 보니까 514명이에요. 근데 제가 궁금한 게 60세 이상 기초수급 및 차상위 계층 노인이라고 그랬는데 우리가 노인으로 인정하는 게 65세 이상 아닌가요? 65세지만 요 사업은 60세 이상 대상이 됩니다. 제가는요? 예. 그래서 저는 이게 원래 우리가 그 노인으로 인정이 되는 게 만 65세로 저희가 이제 알고 있는데 이 사업은 지금 만 60세라고 이제 돼 있길래 이제 궁금해서 여쭤본 사항이고요. 이게 그 36페이지에 보면 경로 무료 급식 그 식사비가 여기에는 3,500원에서 4,000원으로 인상이 됐어요. 500원이. 근데 여기는 단가가 4,000원에서 4,500원. 500원이 더 비싸거든요. 이 이유는 뭐죠? 더 음식이 더 좋은가요? 이거는 이제 음식보다 이제 도비 책정에서 단가 기준이 정해져서 내려온 거를 반영한 사항이 되겠습니다. 아, 그래요? 그래서 저는 이게 어르신들 하시는 식사인데 도시락 배달하고 아니면 저기 급식소에서 먹는 금액하고 좀 다르니까 이게 뭐가 좀 차별이 돼 있는가 궁금해서 여쭤본 사항입니다. 잘 챙겨서 어르신들이 네, 그렇게 좀 해주시기 바랍니다. 다음은 43페이지 경로당 여가활동 지원이 있습니다. 이게 이제 신규 사업인데 7,300만 원 정도가 이제 이게 용역비라고 여기 얘기를 했어요. 근데 저는 이게 좀 궁금해요. 이게 그 우리가 그 공기청정기를 저희가 그 동안에 우리가 8대 때 그 한 43개 그 요양기관에
17대 정도가 지원이 돼서 나머지 이제 그 비용이 저희가 원활하지 못해가지고 못해드린 경우가 있었어요. 그런데 지금 이거 보니까 이번에 신규 사업으로 해서 이게 좀 많이 이게 지원이 되는데 이게 85개소 아니 534개소에 538대 유지관리비로 용역비로 해서 7,300만 원이 계상이 됐는데 이게 전에는 사서 한 대씩 지원해줬는데 용역비라는 건 이거 그러면 어떻게 생각해야 되죠? 그 이거- 관리해주는 비용인가요? 요거는 이제 기존에 예. 환경정책과에서 예. 경우당에 이제 공기청정기를 도비 사업으로 지원해 줬었습니다. 예. 근데 5년이 만료됐기 때문에 네네. 만료된 만료된 경우당에 하나에서 연말까지 유지 관리를 해야 하기 때문에 그 비용을 산정한 내용이 되겠습니다. 도비 사업 종료에 따른 그 유지 관리비가 되겠습니다. 그러면 이게 용역비라고 하면 그러면 이게 이해가 안 가는 게 이분들이 이제 그 공기청정기를 구입해서 경로당에 이제 설치를 해드렸을 거 아니에요. 그러면 용역비라면 이거 뭐 공기 필터 같은 거 갈아주는 용역비예요? 아니면 어떤 용역비인가요 이게? 주로 필터 갈아주고 예. 그 유지 보수에는 비용이 되겠습니다. 그런데 이 비용도 지금 만만치가 않잖아요. 7,300만 원 정도면. 적지 않은 비용인데 이제 예. 향후 이걸 어떻게 운영할까는 종합적으로 검토해서 예. 2024년부터는 그 다르게 할 거를 한번 검토 중에 있습니다. 그래 그리고 요즘 우리 그 요양 시설 있죠. 거기에 공기청정기 도입은 다 배치가 돼 있는가요? 그것도 연차적으로 예. 그 보조사에 맞게 지원해주고 있습니다. 네, 그 우리가 그 평택시 예산이 원활하지 못해가지고 지원하지 못한 그 시설들이 많이 있었습니다. 이분들이 빠짐없이 다 지원이 될 수 있도록 좀 해주시기 바랍니다. 예, 잘 검토해서 지원하도록 하겠습니다. 그리고 아까 북부 노인복지관 건립이 있습니다. 여기에 그 입주 시설이 공간 부족해가지고 이용 불편해서 저희가 이충동 672번지에 이게 그 부지 2,100 약 39평 정도의 건평 4층 건물로 3,736평 정도 건립을 하는데 증액 사유를 보니까 건축 기획 및 교통성 검토에 관한 용역비라고 해가지고 이게 15억 6천만 원이에요. 근데 용역비가 왜 이렇게 과다한지에 대해서 네. 지난번에 용역비 세우는 건 이제 기본 설계 용역이고 이건 이제 건물을 실제 실시 설계 용역입니다. 예. 그렇기 때문에 이제 건축 면적당 그 비용이 산출된 내역이 되겠습니다. 이게 우리가 이런 시에서 무슨 사업을 하다 보면 용역비가 굉장히 그 만만치가 않아요. 그런데 이거 역시도 건립 초기 단계부터 15억 6천만 원이라는 이 용역비가 벌써 산정이 되니까 이게 좀 의아한 생각이 들거든요. 모든 이제 공공건축물은 예. 그 설계를 직접 하지 않고 이제 외부에 외주해 갖고 주는 내용인데 이것도 이제 공모 저기 해서 입찰을 형태로 해서 선정해낸 내용이 되겠습니다. 하여튼 여러 가지 궁금한 사항도 있지만 뭐 다른 의원님들이 많이 질의를 해주셔서 저는 여기까지만 질의를 하겠습니다. 의원님들 개개인이 의견 사항을 주셨잖아요. 우리 복지국장님을 비롯해서 각 과장님들 정확하게 해서 한치도 소홀함이 없이 평택 시민을 위해서 쓸 수 있는 예산이 반영될 수 있도록 좀 노력 좀 해주시기 바랍니다. 네, 감사합니다. 네. 더 이상 질의하실 의원님이 안 계시므로 복지국 소관 상정안에 대한 질의 종결을 선언합니다. 국장님 그리고 관계 공무원 여러분 수고하셨습니다. 의원님 원활한 회의 진행을 위하여 잠시 정회하고자 하는데 이의 있으십니까? 의원 여러분 원활한 회의 진행과 석식 시간을 갖기 위해서 정회하고자 하는데 이의 있으십니까? 예, 그러면 이의가 없으므로 우리 20시까지 저녁 석식 시간을 갖겠습니다. 예, 정회를 선언합니다.